오늘 하루 이슈의 중심 최경영의 최강 시사. 네, 오늘 2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의 박용진 공동 선대위원장 만납니다. 대선 55일 정도 남았네요. 요동치는 대선 지형, 지지율, 여당에서는 현안들 어떻게 챙겨가고 있는지, 이 후보의 박스권 상단을 뚫을 전략이 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용진 위원장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동분서주 하시는데 2030 세대들과 정치 변혁을 위해서 동분서주한다. 구체적으로 뭘 하십니까, 지금? 제가 지금 공동선대위원장, 예. 그리고 선대위사나 청년과 미래 정치위원회 상임위원장이에요. 예. 이 이제 그 기구의 이름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 청년들이 도전하고 또 노동하는 일터에서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극복해 나갈 거냐라고 하는 측면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 청년 당사자들이 이 정치를 좀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나가는 우리 당내 분위기 조성, 또 제도의 변화,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해요. 예. 그래서 대통령 선거 국면에 청년들의 목소리 담기 위해서 그야말로 전국 각지를 다니고 있고, 오늘도 전북 지역에서 행사가 여러 개 있어서요. 예. 오늘 전주로 가는 기차에 몸을 싣기 위해서 전화로 지금 인터뷰를 대신합니다. 그렇군요. 이 청년들 2030들이 느끼는 어떤 불만 같은 게 구체적으로 뭐든가요? 들어보니까. 일단 20대, 30대 조금씩 서로 얘기들은 다른데요. 예. 다만 다 똑같아요. 저희가 20대, 30대였던 것 때 가졌던 사회적인 불만, 그리고 어떤 미래에 대한 불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 그래도 상대적으로 기성세대에게는 도전했을 때, 실패했을 때의 어떤 불안감들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나 혹은 경제 성장 국면이었다라고 하는, 그렇죠. 어떤 기회가 더 열려 있었잖아요. 근데 예. 지금은 그런 면에서 오히려 경쟁이 더 치열하고, 한번 실패하면 일어설 수 없을 것 같고, 내 집 마련의 꿈은 더 멀어졌고 하는 이런 구체적인 미래에 대한 불안들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정치에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내는 것도 중요하고요. 지금 20대, 30대 청년들이 사회에서 자기 노동할 수 있는 일자리, 장기적으로 자신의 미래를 구상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마련하는데, 기성세대가 많은 양보도 해야 되고, 제도적인 변화도 같이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어제인가요? 김종인 국민의힘 전 총괄선대위원장 만났다고. 예. 그 보도에 많이 나왔던데 어떤 이야기 나누셨습니까? 보도에 나온 대로 예. 당연히 대선 국면에 두 정치인이 만났는데, 예. 대선 얘기가 제일 많았고요. 예. 사실 국민의힘에서 제가 제일 가신다고 할 때 제일 걱정했던 게, 저 아수라장에서 오히려 험한 꼴 당하시는 거 아닐까, 이런 걱정이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그렇게 돼서, 위로차 같고요. 예. 단일화에 대해서 제가 이제 걱정스러운 말씀을 드렸더니, 아마 안 될 거라고 자기는 본다고 하시고서, 예. 근데 그거는 저는 믿고는 싶은데, 그래요? 믿고는 싶지만, 그렇게 안 될 거라고 하는 전망만 보고 있으면, 예. 우리 이제 선거를 치르는, 국회의원으로서 혹은 선대위의 주요 간부로서의 태도가 아닌 것 같고, 서로 전망이 같은 것도 있고, 또 틀린 것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우리 예. 선거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간접 지원, 조언, 이런 것들을 부탁은 드렸고, 예. 그거 이제 민주당이 계속해서 노력해야 될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간접 지원, 측면 지원을 부탁드렸더니 뭐라고 이야기하시던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딱 떨어지게 무슨 말씀을 하신 거는 없고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이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으로 여러 중도의 힘이라든지 지지의 힘이 뭉치지 않도록 하는 거, 그리고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와 우호적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과정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민주당의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왜 단일화가 안 될 거다라고 전망을 하시던가요? 제일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뭐합니다만. 아, 그래요? 예, 그 두 후보의 어떤 정치적인 감각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잘 안 맞는다. 아니 그 단일화라고 하는 게 예. 그 합치면 이긴다고 하는 산수가 가능해야 하고 또 서로 내가 이길 거라고 하는 아전인수가 가능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예. 그런데 지금 산수는 가능한데 아직 아전인수까지 되나? 이런 부분은 서로 조금 있어서 예. 제가 볼 때는 설 직후 이제 이런 상황이 올 것 같아서 상당히 저는 걱정스럽게 보고 있고. 예. 예. 그래서 어쨌든 오게 될 뻔한 정치적 과정일 거다. 예. 라고 상정하고 대비하는 것이 저는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지원 요청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해나가실 생각입니까? 김종인 전 위원장에게? 이심전심 민주당 안에서 많은 분들이 아마 그런 노력들을 하실 거라고 알고 있고요. 예. 어쨌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후보를 다시 도우러 가는 일은 없어야 하고 네, 없도록 하려고 합니다. 예, 그렇군요. 어제 발표된 YTN 조사 결과로 보면 판세가 좀 뒤집힌 것 같다 다시. 아니면 또 계속 살짝 오차범위 내에 있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인데 어떻게 보세요? 선거에 이제 본격적으로 하고 나서도 예. 아마 이런 여론조사는 계속 등락을 거듭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민주당의 지지층은 거의 다 결집을 했고요. 예. 오히려 그동안 우리가 이기는 것처럼 보였던 이유는 국민의힘 지지층이 흩어졌어요. 윤석열 후보에 대한 실망, 예. 이런 것들, 불안감 이런 것들 때문에 결집을 해내지 못해서 생겨나는 거였는데 이러저러한 이유로 결집을 이뤄낸다면 예. 어쨌든 아마 그 두 후보가 비등비등하게 한 2-3% 차이로 갈 거고 승부도 그 안에서 날 거라는 건 이미 다들 알고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최근에 윤석열 후보에게 조금 유리한 여론조사가 나온다고 해서 저희가 당황하거나 다른 급작스러운 다른 전략적인 선택을 해야 되거나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서울시장 후보 서울시장 경선 선거 때 보면 오세훈 후보하고 박영선 후보하고 2030 특히 남성에서 한 2배 정도 차이가 났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네네. 이게 혹시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 윤석열 후보의 행보도 그렇고 여성가족부 폐지랄지 병사월급 200만 원, 멸공 캠페인 이런 것들이 이른바 이제 이대남에 집중돼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런 것들은? 저는 한 번 이겼으니까 또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방식으로 하는 건 오히려 패배를 자초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이대남 자치 결집시킨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멸공 캠페인하고 여가부 폐지하겠다고 얘기하고 이거야말로 사회 갈등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이거 지역 감정 이용하는 지역주의 정치보다 더 나쁜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당장의 효과는 있죠. 그러나 효과가 있다고 이 분열 정치를 자행하는 거, 저희 일종의 정치적 자행이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악마의 속삭임이다. 단장은 달콤한 느낌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을 더 분열시키고 더 갈등을 촉발하는 일이 어떻게 대통령을 하겠다는 사람의 일일 수 있습니까? 아니 저는 장보러 갔다고 그러길래 우리 국민들이 걱정하는 시중의 물가, 생활 물가 올라간 거,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책을 말하기 위해서 간 줄 알았더니 멸치하고 콩하고 합쳐가지고
멸공 캠페인이나 하는 그야말로 초등학생 수준의 이런 일을 그 당과 그 당의 후보가 한다? 윤석열 후보가 이런 걸 했다? 저는 어안이 벙벙했어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세계 최고의 교육 수준과 정치적 감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고 대통령 선거를 임할 때는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이라고 하는 정도의 생각들을 다 가지면서 후보의 자격과 자질을 검증하시거든요. 예. 이분들이 이 멸치콩 캠페인이라든지 여가부 폐지라고 하는 그 국민의힘 내부조차도 단일한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서 허둥지둥되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과연 거기를 찍을까요? 이대남에게 조금 반짝 무슨 효과를 거둔다고 생각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거 착각이라고 보고 오히려 정치적 중상을 면치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그 북핵 미사일 만약에 진짜 발사할 것 같으면 선제 타격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이제 나중에는 이제 우리 국방부서에도 있는 내용을 그냥 선명한 것뿐이다 이렇게 어떤 말을 거두는 듯한 그런 인상을 줬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대북 현안에 대한 인식은 윤석열 후보? 그때 제 질문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예. 기자들이 지금 북이 이렇게 미사일 개발을 고도화하고 그렇죠. 있는데 예.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물었겠지. 맞아요. 그렇게 지금 물었어요. 서울을 예. 향해서 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묻지는 않았을 거라고요. 예. 근데 대뜸 선제 타격 얘기를 하는 건 국방백서에 있는 어떤 그 대응 조치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우리를 향해서 쏘려고 하는 그 조짐이 분명하고 이렇다고 그러면 당연히 저는 거기에 대한 대응을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국방부 차원의 군사적 대응 전략은 가지고 있는 거 맞죠. 그러나 지금 고도화하고 있는 북의 핵무기와 그 미사일과 관련된 탄도미사일과 관련된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는데 당장 선제 타격부터 한다고 그러면 이거는 그야말로 호전적이고 대책 없는 근시안적 태도가 아니겠어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막기 위해서 국제사회가 어떻게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는 외교적으로 어떤 노력을 더 기울여야 된다. 그리고 북이 원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맞춰나갈 수도 있다. 그러나 강력한 안보의 의지를 분명히 하면서 이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도 대응 전략, 억제력을 갖추기 위해서 이런 노력들을 기울이는 게 많잖아요. 네. 우리도 뭐 미사일 관련해서 더 개발하고 또 SLBM 발사할 수 있도록 잠수함 개발도 하고 이러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군사 예산, 국방 예산이 더 역대 정권에서 최고 많습니다. 네. 이렇게 군사적인 강력한 안보, 앤드 국제적인 협력 노력 이런 걸 다양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뭐 일단 그 덮어놓고 선제 타격 이렇게 해버리시면 저는 이거는 어떤 옵션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네. 얼마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근시안적으로 다루고 있고 단순하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저는 비판적으로 봅니다. 예. 그 두 가지 질문이 남아 있는데 한 가지는 이재명 후보 관련해서 이제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 이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된 것 이거는 이제 야당에서 의문의 죽음이다 이러면서 공세를 펼치고 있고요. 또 반면에 또 김건희 씨가 한 기자와 7시간 동안 통화한 내용이 곧 언론에 보도될 것이라고 하는데 이건 또 국민의힘에서는 정치 공작이다. 방송할 경우 법적 조치를 경고하겠다.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상황 자체가 의도치 않게 장군멍군이 된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제가 이제 앞서 그 북의 선제 타격 얘기와 관련해서 네. 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무책임한 얘기들 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 선제 타격 얘기에서 뭐 북을 놀라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 가슴을 쓸어내리게 하는 얘기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이런 뭐 불행한 일, 연이은 죽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이 죽음을 악용하고 이용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시는 거, 저는 별로 타당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 막 이거를 악용해갖고 이익을 볼 것 같고 뉴스의 중심에 설 수 있을 것 같고 그러지만 이게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여기다가 어떻게 간접살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자꾸 붙이고 국민적 불안을 부추기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저는
민주당도 이재명 후보도 대장동과 관련된 어떠한 의혹과 관련해서도 수사를 철저히 하라고 하는 것. 두 번째, 정치적으로 이러한 국민적 의문과 분노를 풀기 위해서 토론의 장으로 나와서 그걸 토론을 하자라고 하는 적극적 제안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토론은 피하고 수사와 관련해서는 그거를 특검과 관련해서도 자꾸 같은 얘기 반복하면서 일부 전진을 만들어내는 데에는 지지부진한 국민의힘의 저 정치력과 저 태도는 도대체 뭔가 싶어요. 그러니까 시간 끌기 한다고 해서 저희를 비판하면서 왜 있는 제도조차도 제대로 활용해서 그 특검을 출발시키려고 하지는 않는지 너무 답답하고요. 예. 그리고 김건희 씨 관련해서도 또 법적으로 그냥 알 권리라든지 이런 거 다 그냥 묻어버리고 하시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사실 별로 관심 없어요. 김건희 씨가 누구랑 7시간 통화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무슨 관심이 있습니까? 이미 윤석열 후보가 본인의 입으로 본인이 얼마나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한지 준비가 안 돼 있는지를 만천하에 말씀하고 계시는데 굳이 부인 얘기를 끌어서까지 이 얘기를 확인받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저는 오히려 책임 있게 이런 대장동 특검 문제 혹은 관련된 방송 토론에 적극적으로 나오시라고요. 괜히 말만 이렇게 큰 소리를 내면서 발 빼고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시지 마시고 예. 특검도 하루빨리 토론도 하루빨리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의 박용진 공동선대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